올해로 개국 46주년을 맞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KCBS가 17일 금요일 내일부터 19일 주일까지 감사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11월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맞짱 TV 토론에 나섭니다. 미국과 가장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주는 어디일까요? 워싱턴 포스트가 인구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 일리노이주가 가장 노멀한 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미국 내 14개의 한국전 참전 시설물 중 4개가 일본의 단독 표기에서 동해와 일본의 병기로 변경됐습니다. 최근 틱톡과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체중 감량 약품 사기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미국의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공항을 비롯해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등 주요 행사장에 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셔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매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시카고를 포함해 인디애나와 일리노이 일부 지역에서 매미가 이미 목격됐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매미가 발견된 곳은 일리노이의 스커키와 모케나, 리버사이드, 인디애나주의 발파라이소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학부생의 경우 올해 5.5%에서 6.53%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재벌 프랭크 말코트가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미국 사업권 인수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갤버스턴에서 바지선이 다리 기둥을 들이받아 주변 해역으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던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처음으로 낮아졌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4%로 3월의 3.5%보다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월마트가 수백 명 규모의 감원과 인력 재배치 등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로 개국 46주년을 맞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KCBS가 17일 금요일 내일부터 19일 주일까지 감사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국장 서동원 목사입니다. 기독교 방송이 46주년이 돼서 그동안 참 많은 발전을 했고 또 사옥도 하나님 주셔서 가지고 있는데 그 경제적으로 아직 자립을 못해서 매년 이렇게 공개 방송에 의존은 하고 있습니다. 공개 헌금을 모금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포사회와 조금 더 가까이서 교류하는 그런 접점이 되기도 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년과 달리 부흥성회를 이제 3일 동안 하게 되는데 한국에서 강사님도 모셨고 많은 분들이 그 도시 목회를 선호를 해서 도시로 가서 큰 교회를 이루고 성교수를 늘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그 목회를 하시는데 오히려 반대로 시골에 가셨어요. 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험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뜻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에스라 성경연구원을 설립하셔서 한 40여 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을 같이 연구하고 또 목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서로 나누는 이런 사역을 하고 계셔서 이번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그 영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는 시카고가 큰 활기를 찾는 이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운트 프로스펙트에 소재한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서 사흘간 진행될 부흥성회 초청 강사는 한국목회연구원 원장인 김상우 목사입니다. 협성대학교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김 목사는 현재 강원도 동해 성민감리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데요. 또한 목회자 에스라 성경연구원장을 역임했으며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 알물 삶으로 5분 칼럼을 진행 중입니다. 김상우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과 나눔과 행복이 있는 가난한 자가 없는 교회, 그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는 그 상을 바라보며 현재 욕먹고 박해받고 모함받아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집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부흥성회 기간 특별히 토요일에는 인디애나 음악대학 출신의 소프라노 홍희교, 테너 이재명 등 성악가 2명의 축하 무대가 펼쳐집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노용진 선가사님께서 작곡하신 시편 23편이라는 찬양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구절이 저의 삶의 고백이 되는 이제 그런 구절이라서 이번에 이 찬양을 부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더 나아가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항상 모든 분들께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우리 달란트를 사용을 해서 찬양으로 좀 위로를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체험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아울러 각 사흘 동안 시카고 한인합창단과 예올림 여성합창단, 장로 성가단의 찬조 출연이 있을 예정인데요. 또한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엘크그로브에 소재한 크로스포인트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도 진행됩니다. 한편 개국 46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연례적으로 진행 중인 공개 성교헌금 특별 생방송이 5월 21일 화요일부터 22일 수요일까지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인 모든 정규방송 시간대를 이용해 마련됩니다. 동포사회 각계 인사 및 목회자 30여 명을 패널로 초청해 인터뷰를 갖고 아울러 20일 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한 주 동안 기독교 방송국 오픈하우스도 병행 진행합니다. 한결같은 하나의 주제는 길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공통 주제를 놓고 패널에서 디스커션을 하게 되는데요. 교계는 교계대로 밝은 희망의 빛을 주시고 또 동포사회에 계시는 분들은 동포사회가 바라보는 교계, 동포사회를 위해서 어떤 길을 우리가 더 찾아가야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패널들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 주시게 돼요.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선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아니면 이제 우리 오픈하우스 기간 동안에 시카고 기독교 방송 방문하시면 정성껏 마련한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요. 선물도 받으시고 공개 연금도 해주시고 또 우리 기독교 방송 한번 오셔서 시카고 기독교 방송 내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면 이번 기회에 저희가 잘 공개해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6년 동안 시카고의 아침을 깨우고 출근길을 동행하는 시카고 기독교 방송. 우리가 아침 6시에 이제 방송을 시작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 알람 시카고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일어나셔요. 출근길에 이제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듣게 되시는데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 18일 오후 7시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서 열리는 감사 부흥성회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뵙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소망합니다. 오는 11월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맞짱 TV 토론에 나섭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공개적으로 오는 6월과 9월에 TV 토론을 벌이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했죠.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기꺼이 토론에 응하겠다면서 흥행을 위해 매우 큰 장소를 추천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같은 형식은 2024 대통령 선거에서 전통적인 대선 토론위원회 주최 3회 토론이 아니라 독자 합의한 대로 6월과 9월에 2회 토론을 갖게 된 셈입니다. 중간 7월에는 부통령 후보 토론이 열립니다. 첫 TV 토론회는 6월 27일에 개최되며 2차 토론은 오는 9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이 두 후보는 TV 토론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성추문 입막음 재판을 조롱하거나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거론하는 등 각각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미국과 가장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주는 어디일까요? 워싱턴 포스트가 인구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 일리노이주가 가장 노멀한 주로 나타났습니다. 인종과 종교, 직업, 소득, 교육 등 30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어느 주가 미국 국가와 가장 비슷한지를 탐색해 발표한 건데요. 그 결과 일리노이는 시민들의 인종 구성에서 가장 미국과 닮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인과 흑인, 히스패닉, 에이시안, 아메리칸 원주민 등 인구에서 인종으로 구성된 비율이 미국과 가장 유사하다는 겁니다.
일리노이는 소득에서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단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위소득자들과 무소득자, 저소득층 등의 비율로 소득 순위를 매긴 겁니다. 교육에서도 일리노이는 5위를 기록하는 등 거의 전 부문에 걸쳐서 최상위 순위대를 보이며 가장 미국을 닮은 주로 꼽혔습니다. 인종면에서는 커네티컷과 뉴저지 등이 2위와 3위였고 하와이와 알래스카 등이 꼴찌에서 1위와 2위입니다. 종교적 측면에서는 애리조나주가 1위로 가장 높았고 2위와 3위는 펜실베니아주와 위스콘신주였습니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미국 내 14개 한국전 참전 시설물 중 4개가 일본의 단독 표기에서 동해와 일본의 병기로 변경됐다고 국가보훈부가 밝혔습니다. 보훈부가 제외공간을 통해 현지 지방정부와 한국전 참전협회에 동해와 일본의 병기를 꾸준히 요구해 미국 측이 한국 측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훈부에 따르면 작년 5월 기준으로 미국 내 14개 한국전 참전시설물은 한반도 동쪽의 바다를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했죠. 이 중 메릴랜드 한국전 참전비와 오하이오 한국전 추모공원, 레이카우니 한국전 참전비, 카유가 카우니 한국전 참전비는 최근 1년 새 일본의 단독 표기를 동해와 일본의 병기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뉴욕주와 호놀룰루, 렌슬러 카우니, 사우스캐롤라이나, 캔사스, 노스이스트 캔사스, 파인빌, 아이오와, 먼로 카우니, 아크론 대학교에 있는 10개 한국전 참전비는 여전히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습니다. 보훈부는 6.25 전쟁 60주년이던 2010년 해외 참전 기념 시설물 사진이 담긴 도감 발간을 준비하면서 한국전 참전비에 일본의 단독 표기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후 한국전 참전 시설물에 있는 일본의 단독 표기를 동해와 일본의 공동 표기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랜 기간 성과를 내지 못하다 최근 1년 새 4개의 참전 시설물에서 동해와 일본의 병기를 이뤄낸 겁니다. 최근 틱톡과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체중 감량 약품 사기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비영리 단체인 디지털 시리즌 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틱톡에서 체중 감량 제품을 처방전 없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수십 개의 계정들을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판매가 사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기로 판명된 게시물에는 대부분의 판매자들이 제품 복용 전후 사진을 올리면서 좋은 후기의 댓글이 남겨져 있지만 모두 고객 유입을 위한 거짓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일부 사기범들은 자신이 합법적인 배송업체라고 말하기도 하며 판매는 주로 제리나 페이팔 등 온라인 서비스 결제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기범들이 판매하는 제품은 주로 오젬픽과 위고비 등입니다. 연구진들은 이 같은 제품을 구입할 경우 구매한 제품을 받지 못하거나 위조품 약물을 받아 사용할 경우 건강에 해로울 뿐더러 또 의사의 지침 없이 제품을 사용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체중 감량 제품 업체 측은 모든 약품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과 정식 면허가 있는 전문기관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공항을 비롯해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등 주요 행사장에 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셔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올여름 시카고를 포함한 일부 도시에서 출시되는 우버 셔틀은 고객이 도시공항 및 대형 행사까지 일반 우버 차량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 5개의 좌석을 확보 예약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최대 7일 전까지 사전 좌석을 예약해야 하는데요. 서비스에 투입되는 차량은 14에서 55인승입니다. 이 서비스는 또한 미리 예약을 받는 만큼 치솟는 가격에 영향을 받지도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셔틀로 사용되는 차량과 관련해 우버는 상업용 자격증을 갖춘 운전자를 보유한 지역 셔틀 회사와 제휴한다는 계획인데요. 승객들은 어디에서든 우버 앱을 통해 셔틀 추적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우버 이용자는 탑승 요청 전 요금을 검토하고 원하는 경로와 픽업 시간을 선택할 수도 있죠. 우버 셔틀은 지정된 장소에서 승객을 태우고 내려줍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우버 앱에서 드라이버 파트너를 평가하고 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버 셔틀은 이번 여름 시카고와 피츠버그, 마이애미, 샬럿에서 우선 시작되며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연방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학부생의 경우 올해 5.5%에서 6.5%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다가오는 2024-2025학년도에는 학부생을 위한 새로운 연방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이렇게 1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대학원생들은 이번 학년도 이자율이 7.05%에서 8.08%로 높아지고 학부모와 대학원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플러스 대출은 이자율이 8.05%에서 9.08%로 인상됩니다. 대학원생과 학부모의 금리는 정부가 학자금 대출에 대한 고정금리를 설정하기 시작한 2006년 7월 이전만큼 높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대부분의 연방학자금 대출의 변동금리가 적용돼 왔죠. 높은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대출자들이 빚을 갚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게 할 것이며 11월 선거 전 가능한 한 많은 젊은 유권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초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채무자 수천만 명을 위한 대규모 탕감안을 내놨죠. 이들의 학자금 부채 규모는 약 1,6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조치는 미납 이자로 인해 원래 빌린 금액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대출자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또한 대출자가 매월 상환금을 전액 납부하는 한 미지급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이브 프로그램 실행은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빠르면 올 가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백악관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미납 이자로 인해 불어난 부채 가운데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다른 어떤 행정부보다 더 많은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했지만 대학 졸업생에 대한 부채 탕감이 현재와 미래 학생들에게 교육 비용을 낮추지는 못하고 있죠. 이에 정부는 세이브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연방 학자금 대출을 더 쉽게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서 매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시카고를 포함해 인디애나와 일리노이 일부 지역에서 매미가 이미 목격되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곧 수십억 중 수백만 마리가 땅에서 나올 텐데요. 올해가 주기상으로 매미 2종이 동시에 번식하는 해이기 때문이죠. 각각 13년과 17년 동안 땅속에서 기다렸는데 올해는 1803년 이후에 221년 만에 나타나는 대규모 매미떼 출현입니다. 일리노이 중부 및 남부에는 13년생 매미가 출현하며 중부와 북부에는 17년 매미가 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매미의 등장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 또 아이들과 곤충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매미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죠. 일부 예술가들은 매미가 그려진 티셔츠와 또 매미 마스코트 그리고 매미 석고상을 제작해 판매를 준비 중이며 일부 요리가들은 또 매미를 이용한 요리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매미가 발견된 곳은 일리노이의 스커키, 모케나, 리버사이드, 인디애나주 발팔라이소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재벌 프랭크 맥커트가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미국 사업권 인수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틱톡은 미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또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사 미국 당국으로부터 강제 매각 압력을 받고 있죠.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LA 다저스 구단 소유주였던 맥커트는 그의 프로젝트 리버티 이니셔티브가 구겐하임 증권 등과 함께 미국 내 틱톡 사업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 중이라고 밝힙니다. 프로젝트 리버티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맥커트가 지난 2021년에 설립한 기구입니다. 맥커트는 틱톡 인수 시 이 플랫폼을 재정비해 개별 사용자가 자신의 디지털 신원과 데이터를 더 잘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구름 많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종일 이어지겠고 오후 3시경에 약간의 소나기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말의 시작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완연히 맑게 개인 날씨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낮 기온은 70도 후반대로 유지하면서 화창하고 쾌적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48도, 내일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56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